지금 전 세계 에너지 시장 정말 난리도 아니죠. 이란 분쟁 때문에 유가가 100달러를 훌쩍 넘어서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상황에서 남몰래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 누굴까요? 이 복잡한 에너지 전쟁 속에서 진짜 승자와 패자는 과연 누군지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85조 원. 이게 대체 무슨 돈일까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바로 딱 올해 단 1년 동안 미국 석유 회사들이 벌어들일 거라고 예상되는 뭐랄까 보너스 같은 돈입니다. 그야말로 횡재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하늘에서 85조 원이 뚝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맞습니다. 누구한테는 이게 끔찍한 재앙인데 또 다른 누구한테는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 혼돈의 에너지 전쟁 뒤편에서 진짜 웃는 사람 그리고 우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을 열어볼까요? 바로 85조 원의 잭팟을 터뜨린 주인공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확실한 승자, 바로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이죠. 아니, 대체 어떻게 이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돈방석에 앉게 된 걸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설명이 더 필요 없죠. 분쟁이 터지고 나서 브렌티유 가격이 어떻게 됐나요? 무려 47%나 폭등하면서 배럴당 100달러를 그냥 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미친 듯한 상승세가 미국 기업들한테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셈이죠. 업계 사람들이 이 상황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로 지정학적 로또라고 부릅니다. 와, 이 표현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왜 로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셰일 기업들은 어디서 기름을 파죠? 저기 멀리 텍사스, 노스다코타. 분쟁 지역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안전한 자기네 땅에서 팝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불이 나든 말든 이 사람들은 그냥 하던 대로 편안하게 기름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 알아서 막 올라주죠. 이게 로또가 아니면 뭘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한쪽은 저기 중동이라는 화약고 위에서 오늘 생산 라인 괜찮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안전한 자기 집 안방에서 리스크는 제로, 이익은 맥스로 챙겨가는 거죠. 정말 단순한 위치 하나가 이렇게까지 운명을 갈라놓을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제 웃고 있는 승자들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이 모든 혼란이 시작된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꽉 막혀버렸거든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에너지의 숨통을 쥐고 있는 곳이죠. 이 좁디 좁은 물길이 막혔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 파급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는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 차트 좀 보세요. 전 세계에서 움직이는 석유랑 LNG, 그러니까 액화천연가스 있죠? 그 5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저 좁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20%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생명줄이 지금 딱 끊겨버린 겁니다. 그러니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거의 마비 상태에 빠진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겠죠. 골드만삭스가 분석한 걸 보니까 더 기가 막힙니다. 원래 매일 2천만 배럴이 지나가야 하는 길인데 지금 1,800만 배럴이 그냥 길 위에서 멈춰서 있는 거예요. 와,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양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빅 오일이라고 부르는 거대 석유 공룡들 있잖아요. 그들 사이에서도 지금 표정이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맞아요. 특히 중동의 생산시설이나 자산을 많이 깔아놓은 회사들한테는 이번 사태가 그냥 재앙 그 자체입니다. 왜냐고요? 유가가 아무리 오르면 뭐예요? 당장 전쟁 때문에 기름을 팔 수가 없는데.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셈이죠. 이 표를 보면 그 속사정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엑손모빌, 중동에 발을 깊게 담그고 있죠? 그러니까 생산 차질 걱정 때문에 주가가 빌빌거리는 겁니다. 반면에 노르웨이의 에키노르 좀 보세요. 중동 사업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BP나 쉘 같은 경우는 더 재밌습니다. 여기도 중동에 생산시설이 있긴 한데 워낙 트레이딩, 즉 사고 파는 장사를 잘해요. 그래서 유가가 널뛰는 이 상황 자체를 돈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결국 보세요. 어디서 기름을 파느냐도 중요하지만 변동성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가 이들의 운명을 가르고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에 잭팟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 화려한 잭팟 뒤에 숨어 있는 훨씬 더 무서운 위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업계에 살아있는 전설, 마틴 휴스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 승자는 없다. 딱 잘라 말했죠. 왜냐, 지금 당장은 유가가 올라서 돈 좀 버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공급망 전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길게 보면 결국 모두가 펴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애널리스트 폴 생키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건 그냥 유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구조적 리스크의 변화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에너지 시장의 게임룰 자체가 이제 영원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라는 표시입니다. 바로 여기서 수요 파괴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가격이 너무 비싸지고 또 언제 공급이 끊길지 몰라 불안해지면 소비자들이 그냥 더러워서 안 쓴다 하고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떠난 소비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수요 파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째, 유가가 너무 비싸고 불안정해집니다. 그럼 둘째, 대만 같은 나라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거 석유만 믿고 있다가는 달아망하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셋째, 결국 위험하고 비싼 석유를 버리고 예전에 접어뒀던 원자력 같은 다른 대안으로 다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마음이 떠나면 석유에 대한 수요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복잡한 이야기를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3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미국 셰일 기업들은 지금 당장 85조 원짜리 잭팟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둘째, 전통의 강자 비고일은 생산 차질 때문에 울상인 곳도 있고 트레이딩으로 돈을 버는 웃는 곳도 있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3번째, 전 세계 에너지 시장 전체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이는 석유에만 목매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던진 모든 질문은 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과연 단기적인 잭팟일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모두를 파멸로 이끌 독이 든 성배일까요? 지금 당장의 달콤한 이익이 미래에는 어떤 대가로 돌아올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